이 시간에는 뉴스가 또 얼마나 또 우리 주머니에 돈을 채워줄지, 또 뉴스를 통해서 어떤 관련주가 반응을 할 것인지 관련주 매매 전략 한 번에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뉴스가 이슈 순서에 출연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탑픽인 이슈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거는 한 10년 전 여의도에서 좀 같이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방송국을 옮기셨어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랜 시간 여전히 건재하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존경스럽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3위 이슈로 선정된 이슈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관련주로 선택하셨는지도 들어보겠는데요. 포인트 모바일 갖고 오셨네요. 네. 포인트 모바일 하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네. 네. 포인트가 있는 움직이는 포인트인가요? 네. 네. 아니, 그건 아니겠죠? 네, 그냥 제 맘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쪽이 신규 상장된 지 한 4일 되는 회사고요. 특히 산업용 PDA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산업용 PDA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네, 편의점. 편의점. 예, 아니면 유통업체들 보게 되면 유통기한 지나면 30% 할인해야지 띡 찍고 라벨 붙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PDA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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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유명했던 게 벌써 산업용 모바일 기기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 네, 산업용 발음이 죄송합니다. 네네. 예, 산업용.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모 당시에도 역대 최고에서 한 3위 정도 네. 경쟁률을 보였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뭔데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까라고 봤더니 벌써 7월 달에 어느 정도 계약을 했었죠. 아마존 웹 네. 서비스와 공급 계약을 어느 정도 밑바탕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공급 계약이 본 계약이 언제 체결되느냐 네.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게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 소식으로서 이렇게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과 대비업 계약을 했고 또 이제 이런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갖고 오신 종목은 또 현대백화점을 갖고 오셨네요. 네, 전혀 동떨어진 회사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아마존과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물론 아마존의 연결고리가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도 좀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볼 때 이제 11번가죠. 11번가도 좀 어느 정도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백화점도 만만치 않다라는 네네. 쪽인데 이제 여의도에 새로운 또 백화점 생기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아울렛도 여기저기 또 충주에도 생기고 그러면서 네. 이제 계속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업체들이 출점 경쟁을 안 하고 내실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의외로 계속 네. 이런 출점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외형 성장은 계속 가져간다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은 당연히 부진하겠죠. 하지만 내년은 빠르게 정상화가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지금 내년 그래도 정상화된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8배 그리고 PBR 0.36배면은 좀 많이 싸죠. 네, 저평가돼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권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현대백화점 그 여의도 생기는 쪽은 아예 진정한 무인 그렇죠. 그렇게 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던데요. 네, 막 드론도 날아다니고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살짝 가격대가 높기는 하지만 7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접근한 가능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1차로 목표가는 8만 5천 원대로 다음 저항권역 쪽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또 2위로 선택한 이슈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공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먼저 백신을 맞겠다 이런 네. 얘기 있어서 또 영국 국민들 약간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분위기인데 관련한 그런 이슈 갖고 오셨네요. 네, 이제 백신 이슈가 이제 뜨겁게 떠오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백신이 개발이 아니라 이제 접종에 대한 이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영국에서 80대 노부부가 최초로 맞는다라는 네. 쪽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이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돼서
접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얼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크게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 쪽에서 또 그러면 안전하게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유통이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대표적인 뭐 백신 유통과 관련된 테마주가 또 시장에서 강하게 어느 정도 매수세를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뭐 대한과학부터 초저 유통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회사는 그래도 태경케미칼이다. 태경케미칼이요. 예, 그쪽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17%대 지금 상승 보이면서 18,200원에 지금 현재 시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좀 전략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대한과학이나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기준에는 양이 안 차고요. 네. 그나마 이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회사가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특히 탄산가스가 드라이 아이스죠. 네, 탄산가스. 뭐, 그렇죠. 네, 네. 뭐 아이스크림 사게 되면은 몇 분 반드시 가세요? 있어야 되죠. 네. 네. 몇 분 가세요? 그럼 밑에 깔아주죠. 맞아요. 네, 그 네. 연기 나는 이 드라이 아이스를 비롯해서 액체 탄산가스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쪽이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새벽 배송하게 되면 밑에 깔아준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산업용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에도 많이 쓰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신선 배송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어떤 탄산가스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54억이 나오는데 2015년도 이후부터 최대 실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변화가 지금 시총 1,900억대가 좀 넘어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4분기까지 얼만큼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매수가와 지금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매수가는 좀 낮춰잡았습니다. 네. 오늘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한번 어떤 트렌드가 불면서 테마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따라가는 것은 아직 그렇게 썩 좋지 정확한 않다. 전략은 네.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한 17,000원대 밑에서 한 16,5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매수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한 2만 원대 부근 정도를 목표가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단기 어떤 지지권들이 이탈을 하는 14,500원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드디어 오늘의 대망의 1위 이슈가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아니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뭐 관련주 소식 아마 귀가 쫑긋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OTT 간의 드라마 수급 경쟁 이런 이슈 들고 오셨네요. 네. 일단 OTT 쪽은 지금도 집에 계시면은 네. 또 자연스럽게 손이 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무료함을 어떻게 달랠까? 예, 이런 관점 쪽에서 이 수요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많은 상황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OTT도 당연히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공급하는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도 또 코로나19가 유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는 쪽이 아마 이런 현상이 내년까지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A스토리라는 종목이 또 급등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솔직히 작년에도 적자였고 아직 앞으로의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베팅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 스토리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팬 엔터테인먼트는 어떻습니까? 다 비슷합니까? 비슷한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내년에 정상화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또 높아진 몸값에 대해서 이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따라가는 거는 솔직히 조금 리스크를 안고 움직인다는 정도밖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여기서 매수하는 전략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A 스토리와 팬 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지금 최선호주로 가져오신 건 SBS네요. 네, SBS도 드라마 만들죠. 그렇죠. 네, SBS 드라마 예전에도 좋아했었는데 네. 요즘은 죄송합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예능이라든가 네. 그리고 드라마 쪽은 꾸준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또 각양의 또 어떤 OTT 업체 쪽으로 나가면서 특히 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광고와 이런 컨텐츠 판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 판매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상향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한 7배 수준, 그리고 또 PBR 0.6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움직이는 동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 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도 지금 저평가되는 것 같은데 매매 전략도 좀 살펴주시죠. 근데 이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들어오기 전에는 딱 매수가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2,500원대 밑에 정도면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25,000원대 정도로 다음 레벨업된 가격대를 직접 고점대 부분 정도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3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자 탑픽인 이슈 오늘 펠리츠 투자앤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